자, 마지막 단원 통계적 추정인데 여기는 정말로 암기만 잘하면 되는 부분이 80%, 거꾸로 말하면 또 잘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7단원하고 8단원 이산확률 분포하고 연속확률 분포에서 배웠던 건 약간 이상적인 이야기, 내가 전체 집단에 대해서 모든 확률 분포 같은 걸 알고 있을 때 평균이 얼마냐, 뭐 분산이 얼마냐 같은 걸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평균 키를 알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2,500만 명 남성의 조사를 다 해놔야 진짜 제대로 된 평균이 나올 거 아니냐. 근데 현실은 좀 그러지 못할 거 아니야. 2,500 어떻게 다 조사를 하냐.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오는 파트, 실질적인 파트가 이제 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사용하게 될 용어에 대한 정리야. 자, 요렇게 전체 집합이 있다고 치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이런 거를 모집단 요렇게 말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모집단 2,500만 명, 뭐 5천만 명을 싹 다 조사하는 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수조사 라고 표현을 할 건데,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편해 안 편해? 안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20세 남성만,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남성만,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그들만 조사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을 것이다. 자, 이런 거를 표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뽑는 행위 자체는 이제 추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뽑힌 뭐 100명의 남성만 조사하자라고 하는 것을 표본 조사다라고 할 거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인 남성 100명을 뽑았습니다 처럼 n equal 100이면 이것을 이제 표본의 크기가 100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몇 명 뽑았니? 라고 하는 게 표본의 크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용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뭐 표본 추출의 원리라고 해놓고 몇 개가 있어. 임의 추출,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의 추출이야 당연히 그래. 우리나라 평균 남성 키를 조사할 건데, 그치? 농구 선수촌 가가지고 뽑으면 이건 바이어스 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가 임의 추출이고, 앞으로 당연히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문제는 임의 추출을 그냥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은 우리 조건부 확률 같은 데서도 했었던 용어인데, 복원, 한 번 뽑은 걸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거고, 비복원 추출은 한 번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률, 조건부 확률 같은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복원인지 비복원인지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면 비복원이면 뭐 검정색 공 하나 뽑으면 그 다음은 공이 하나 줄어들어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현실 우리 5천만 명 같은 데서 뽑을 때는 한 번 내가 뽑힌 거 나를 집어넣든 다시 안 집어넣든 뭐 4,999만 9,999가 되는 5천만이 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복원 추출이든 비복원 추출이든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자, 이제 이 정도의 용어 정리를 하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이랑 똑같은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모집단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어떤 한 집단 내에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히 모집단에 평균 같은 게 있을 거야. 분산 같은 게 있을 거야. 표준 편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호로 이런 애들을 어떻게 표현해 왔냐면, 평균은 m이라고 보통 표시를 했었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표현을 했었고, 분산이라는 걸 거꾸로 이제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전체 집단, 모집단,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100명만 뽑은 표본, 요 두 개를 좀 용어를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까지 우리가 쓰고 있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앞에 모자를 붙이면서 전체 집합에서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라고 이름을 구분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 추출을 했을 거야.
그럼 5천만 명에 비해서 이제 100명짜리 이제 샘플 존이 생길 거다. 당연히 근데 여기에도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지 않겠냐.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똑같은 평균이긴 한데요. 말 그대로 표본에서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 마찬가지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앞에 표본이라는 걸 붙여주면서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다 라는 용어가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호가 나옵니다. 표본 평균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주로 쓸 거냐면 x 위에다가 바 막대기 그어주면서 x 바라고 읽을 거고,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일단 요 시그마가 왜 시그마였냐면 표준 편차가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단 말이야. 그 S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갖고 온 거라서 똑같이 알파벳 S를 쓸 거야. 근데 이제 영어 알파벳 대문자 S로 쓸 거고요. 표본 분산은 똑같이 S의 제곱이다 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기본 개념. 표본 평균이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100명짜리 뽑았어. 키 데이터가 나왔어. 그럼 그 표본의 평균이 뭐야 하면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의 키, 두 번째 사람의 키, 점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 n번째 사람의 키 다 더하고 뭘로 나누면 그만이야. n으로 나누면 그만이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이랑 똑같다고. 자, 근데 조금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분산, 표본 분산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분산의 정의가 뭐지?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 아니고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은 편차 제곱 곱하기 확률의 종합.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균이 말 그대로 이거 다 더해서 나누기 n 하는 거였잖아. 근데 통계에서는 갑자기 확률 곱하기 변수의 총합이라고 좀 바뀐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지. 다른 거야? 아니면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 X가 있을 때 뭐 10점 맞은 사람, 20점 맞은 사람, 30점 맞은 사람 이렇게 있고, 명수가 먼저 3명, 2명, 1명 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 초딩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10 곱하기 3, 일단 총점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지? 20점 맞은 사람은 2명, 30점 맞은 사람은 1명 한 다음에 총 인원수인 나누기 얼마를 하면 돼? 6을 했었다. 근데 요 식을 잘 뜯어보면 여기에 6분의 3이라는 게 숨어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체 6명 중에 3명이 10점을 맞았다는 건 만약에 확률로 본다면 6분의 얼마? 6분의 3의 확률로 10점인 거고, 6분의 2와 6분의 1의 확률로 각각 20점과 30점이었던 거 아니냐? 여기에 6분의 2 숨어있고 여기에 6분의 1 숨어있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똑같은 거였어. 그러다 보니 분산도 중딩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까먹었을까봐, 분산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그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중딩틱하게 표현해보면 뭐야? 일단 분자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초딩 때 배웠던 분산, 초딩이 아닌가 중딩일 것 같은데, 중딩 때 배웠던 분산 구하는 과정은 편차의 제곱들을 싹 다 더해. 그리고 나누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총 인원수 하면 됐던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다 보니까 편차제곱 곱하기 확률, 편차제곱 곱하기 확률의 종합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분산을 구하는 이런 중딩스러운 방법은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편차 x1 납배평이지, 나에서 평균이 뭐냐면 x바죠. 방금 구한 요거 편차의 제곱들을 다 더해. 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x의 n 마이너스 납배평의 제곱 한 다음에 이것을 뭘로 나눠주면 돼?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n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n이 아니고 n-의 1로 나눌 거야. 왜요? 몰라요.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그냥 그래요 라고 알려줘만 줘요. 실제 이유는 대학교 가서 통계학 입문을 들으시면 알 수가 있어. 표본 표준 편차와 모 표준 편차를 각각 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조작이래.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받아만 들이면 돼요. 그래서 내신 같은 데서 요런 거, 요거 때문에 이제 계산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잘 외워둬라. 왠지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자, 모집단이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추출을 했어. 그랬더니 1이랑 3이랑 5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이제 요런 걸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크기가 얼마짜리인 표본을 추출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말하면 되고 요 1, 3, 5가 바로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세 개에 대해서 평균 구해보고 분산 구해보고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그게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다가 될 거다. 그래서 X바를 구해보자는 어렵지 않아. 평균 구하는 건 똑같았다고. 3개잖아. 1 더하기 3 더하기 5야. 그래서 얼마일 거냐면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표본 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편차의 제곱을 일단 다 더할 거야. 납 빼평 1마 3의 제곱 3마 3의 제곱 납 빼평의 제곱을 한 다음에 원래라면 나누기 뭐 하고 싶은데 3 하고 싶은데 2로 나눌 거야. 왜요? 몰라. 받아들여. 그래서 2의 제곱, 2의 제곱은 얼마냐? 4 더하기 4는 8인가? 8 나누기 2는 4다. 그러니 표본 표준 편차 S는 2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니까 평균 키를 구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 시간도 돈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100명인 표본을 뽑을 거다. 근데 이제 네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 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은데 서울 100명의 평균만 딱 서울시 교육감이 딱 보고를 올렸어. 청와대. 그것만 보고 네가 대통령이라고 했으면 진짜 믿을 수 있겠냐? 조금 서울 애들이 만약에 유난히 키가 크면 어떡해? 작으면 어떡해? 때문에 부산시한테도 뭐 어디 강원도, 전라도, 뭐 어디 제주도 다 교육감들한테 한번 보고 올려보세요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가 n인 추출을 딱 한 번만 하려는 법은 없잖아요. 추출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짓거리를 똑같이 여러 번 하게 되면 서울시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부산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거고 강원도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평균이 궁금하니 분산이 궁금하니 하면 좀 평균이 궁금하단 말이야. 우리나라 애들의 키가 어떻게 퍼센티지가 일단 몇 센치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무수히 많이 10군데의 도지사들한테 시켰다라고 하면 요 3개의 데이터 세트가 10개 올라올 거 아니야, 보고가.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좀 신경을 써볼 거냐면 표본 평균들만 조금 신경을 써볼게.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내가 10개 시도교육청한테 명령을 내렸다면 표본 평균도 몇 개가 보고가 올라왔을 거야. 10개가 올라왔겠지. 그래서 X바인데 서울 거, 표본 평균인데 부산 거, 표본 평균인데 제주도 거, 표본 평균인데 일본 거 이렇게 총 여러 개 표본 평균들이 쌓여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볼 수 있겠지. 어차피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볼 수도 있고 얘네들의 분산을 구해볼 수도 있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해볼 수도 있겠지. 용어가 헷갈리니까 내가 계속 똑같은 한글을 계속 많이 여러 번 읽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한글로 뭐라고 말하면 될 것 같냐면 누구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지. 그래서 용어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됩니다. 표본 평균들의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돼. 교과서에는 그냥 표본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렇게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 돼. 아, 그러네. 시도교육청 10개한테 시키니까 표본 평균들이 10개 있겠지. 그것들의 평균을 또 구해본 거구나. 그럼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X바라고 하는 친구들의 expectation이어서 EX바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저 10개 시도교육청들이 보내온 표본 평균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분산 당연히 구해볼 수 있겠지.
공무원 시키면 그만이야. 그러면 이거는 variance of x bar 라고 표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읍이 가장 많은 단어인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푸푸푸푸푸푸차. 요게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 바다, 요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9개의 용어가 등장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 딱 한 번 추출을 했을 때 생기는 서울시 100명의 표본에서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는 거고, 그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의 직관과 비슷했다. 그 서울시 100명의 분산, 표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희한하게도 n-1로 나누더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다가 루트 때린 게 표준 편차다. 근데 서울시 하나만의 데이터를 갖고 청와대에서 결정짓기, 예측하기는 너무 좀 두려우니까 10개의 시도 교육청들한테 시켜서 추출이라는 짓을 여러 번 하게 시켰다. 그러면 강원도, 서울, 부산처럼 총 10개 정도의 표본 평균들이 모이지 않았냐. 물론 표본 분산들도 모였겠지만 분산보다 지금 중요한 건 평균이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 모였을 테니까 걔네들의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 표본 평균들의 분산 V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바. 요렇게 9개의 용어를 구분을 해 주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표본 평균 X바는 직접 구해봤어요. 맞지? 요거는 우리가 직접 해봤어. 할 수 있는 거야. 표본 분산도 뭐 n-1로 나누라는 것만 씨발 뭐냐. 근데 뭐 할 수 있는 짓이었어. 근데 요 표본 평균의 평균 EX바와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그냥 공식으로 알려줄 테니까 받아들여 라고 배웁니다. 자, 뭐냐면 EX바는 M이 뭐더라? 모평균. 모평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대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대. 왜? 몰라. 표본 평균의 분산, 즉 VX바는 모 분산을 N으로 나눈 거래. 왜? 몰라. N이 뭐야?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이제 표준 편차야 루트를 때려주면 되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라고 배워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거야.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진짜 이게 맞니는 궁금하니까 예시를 들어서 확인은 해볼게요. 오케이? 증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책이랑 똑같이 예시를 한번 해볼게. 자, 0이랑 2랑 4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을 할 거고요. 복원 추출로 2번 뽑을 거예요. 그럼 뽑힌 수, 그 두 개의 평균 더하고 반띵하면 되겠지. 그것을 우리는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과연 이 X바들의 expectation과 variance랑 시그마가 이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만 해볼게. 증명은 아니야. 자, 일단 모집단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게. 모집단. 모집단이라 하면 그냥 0과 2와 4가 주머니에 하나씩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expectation of x, 다른 말로 small m, 한글로 뭐라고 이거? 모평균을 구해보면 뭐 하던 대로 하면 돼. 변수 곱하기 확률 총합 3분의 2 더하기 4는 2다. 그 다음 분산 variance of x 바, 한글로 뭐라고? 모분산. 모분산은 어떻게 될 거냐면 뭐 이거는 정의로 구할래? 계산식으로 구할래? 2니까 정의가 낫겠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2랑 0의 제곱 곱하기 확률 플러스 가운데는 제로겠죠. 플러스 2랑 4의 차이의 제곱 곱하기 확률 해서 3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2랑 2니까. 이제 모집단이 이런 상태야. 자,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우리가 직접 생각해 보는 거야. x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 워딩상 몇 번 뽑은 거에 반띵, 더한 거 반띵, 2개 뽑은 거 합의 반띵이지. 그럼 그게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0은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될 수 있지? 두 개 뽑은 거에 평균이 1.5 이런 거 있을 리 있나? 될 수 있겠다. 복원 추출이니까 00 이렇게 뽑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두 개 뽑고, 즉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돼. 머릿속으로 x1 첫 번째 뽑은 거, x2 두 번째 뽑은 거의 반띵으로서 될 수 있는 값들을 한번 나열해보자는 거야. 0, 1 이것도 모두 될까? 2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x바가 제로가 될 확률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 일단 복원 추출이니까 똑같이 뽑을 거니까 내가 뽑을 수 있는 총 가지수는 몇 가지야? 9가지. 3가지, 9가지. 그 중에 평균이 0이려면 0,0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1은 0, 2일 수도 있고 2, 0일 수도 있지 않겠나. 평균이 2이려면 어떻게 뽑을 수도 있지? 0, 4, 2, 2, 4, 0. 3은 2, 4, 거꾸로 4, 2. 마지막으로 4는 4, 4다. 이렇게 되면서 확률을 써보면 9개 중에 하나, 9개 중에 2개, 9개 중에 3개, 9개 중에 2개, 1개, 오브 9개. 이렇게 총 합이 1이 되게끔 세팅이 됐을 거다. 자, 요 녀석에 대해서 한번 expectation of xbar을 구해볼게. 자, 9분의 해놓고 1, 2, 그 다음 6, 그 다음 6, 그 다음 4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 더해보면 6, 6이 12, 12에다가 6 더하니까 18, 18 나누기 9니까 2다. 가 나올 거고. 그 다음 variance를 한번 구해볼게. 자, 평균 구했더니 2인 상태에서 분산, 재편평제로 할래? 아니면 정의대로 할래? 정의대로 합시다. 그러면 9분의 평균과 납배 평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니까 4죠. 납배 평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니까 2죠. 가운데는 납배 평이 제로입니다. 얘는 납배 평이 1이니까 제곱하고 예곱하면 2지. 그 다음에 납배 평의 제곱 곱하기 1 해주면 여기가 4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게 9분의 12가 될 거기 때문에 9분의 12가 얼마냐면 3분의 4가 되지. 자, 지금 요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실제로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구해서 직접 평균도 구해보고 분산도 구해봤단 말이야. 근데 한번 비교해보자. 모 평균이 2였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얼마야? 똑같이 2야. 아, 배운 대로 그렇네. 지금 우리 확인하는 중인 거예요. 그 다음 모분산이 3분의 8인데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다 해보고 직접 구했더니 3분의 4야. 나누기 2가 됐네. 크기 n으로 나눈 게 맞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 근데 받아들이고 외우셔야 돼.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그렇지 않냐. 라는 이야기. 오케이? 그렇지. 표본, 샘플이 2개 나서 표본의 크기가 2라서 표본의 크기 n. 요 n은 지금 다 표본의 크기예요. 여기도 여기 n도 여기 n도 다 표본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친구가 정규 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하자. 여기서 내가 크기가 n 짜리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들이 요렇게 쌓였다 라고 하자. 저런 표본 평균들을 확률 변수 x바라고 표기를 해보자. 그럼 당연히 여기 보면서 다시 한번 대답하세요. 이 친구의 expectation 한글로 해봐. 무엇의 무엇이야? 표본 평균. 그치. 이게 처음에 입으로 계속 그래 나처럼 한글로 중얼중얼 하면 입에 잘 붙어요. 안 하면 헷갈려요. 뭐라고 하지? 은 뭐랑 같다?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m인 거고. 그 다음 요거 한글로 읽어보세요. 오케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로 나누면 돼? 모을 표본의 그렇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된다. 이다 보니까 이렇지 않겠냐라는 거 이것 또한 받아들이는데 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 근데 그 중에서 100명만 뽑아봤어. 얘네가 갑자기 막 이상한 분포를 할까? 그래도 뭐 비스무리하게 생길까? 비스무리하게 형성되겠지.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들 또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근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 거냐? 어려운 거 아니야. 정규분포는 항상 여기에 얘의 뭐를 쓰는 자리야? 평균 쓰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m이니까 m,를 따를 거고 여기에는 무엇의 제곱을 쓰는 자리야? 표준 편차의 제곱을 쓰는 자리야. 근데 x바의 표준 편차 분산이 이거라며. 그러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집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고 내가 너한테 썰 풀어준 것처럼 중얼중얼 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있을 거야. 거기서 뭐 평균 키 같은 게 궁금해. 그래가지고 한 번 뽑아봤어. 그래서 서울시 100명짜리의 데이터가 있을 거야. 그들이 표본이라고 불리겠지. 그럼 그들의 평균, 표본 평균과 표본 분선과 표본 표준 편차가 있을 것이다. 표본 평균 구하는 방법은 우리의 직관 그대로 100명 다 더하고 나누기 100 하면 돼요.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편차의 제곱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왜? 몰라. n-1 한대. 그렇구나. 그 다음 근데 서울시에서만 뽑은 평균 갖고 진짜 우리나라 평균이 대충 170이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추출을 여러 번 시켜볼 거다. 야 강원도도 서울도 부산도 다 100명씩 뽑아서 데이터 만들어 갖고 오세요. 제출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도 100개, 표본 분산도 100개, 표본 표준 편차도 100개 있을 거야. 100개의 시도 교육청에 시켰으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 중에 뭐라서? 평균이라서 표본 분산들 100개 폐기해. 표준 편차 100개 아이 됐고 표본 평균들 100개만 좀 갖다 놔.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데이터셋에는 표본 평균들이 총 100개 있을 거다. 그럼 또 그들의 평균도 구해볼 수 있고 분산도 구해볼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평균. 그래서 내가 들이란 말을 쓰는 게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걸 너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서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분산,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각각 EX바, VX바, 시그마 X바라고 할 건데 신기하게도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대. 왜 그래? 몰라. 실제로 확인해보다 그렇긴 하네. 신기하다로 넘어가는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된대. 왜 나눠야 되는데? 몰라. 근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냐? 신기하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때리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표본 평균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를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냐? 당연히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을 써주면 되는데 방금 여기서 외우라고 지시받은 것처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아? 모평균. 뭐의 무엇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 라고 했으니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가 지금 첫 번째 개념이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다음 페이지 모비율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조금 더 보고 오자. 지금 개념 계속 때려박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2장 건너뛰어서 문제 1번으로 먼저 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웠던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해볼게. 자, 2장 넘기시면 문제 1번 나올 거니까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고 B에는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이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자, 읽으면서 요약할게.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라는 건 확률이 얼마짜리야? 아니야.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3분의 1의 확률로는 내가 주머니 어디에서 몇 개를 뽑을 수 있대? A에서 2개를 꺼낼 수가 있고,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이니까 나머지 3분의 2의 확률이면 주머니 B에서 몇 개를 꺼낼 수 있대? 주머니 B에서 2개를 꺼낼 수 있대. 문제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따라오십시오. 자, 그 2개에 적혀있는 수의 차이를 기록한 후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 2개의 공을 다시 넣는다. 이 시행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한 2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px바 이퀄 2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건 이제 기호의 뜻을 해석하는 건데, 지금 x바라고 하는 게 뭐래? 똑같은 시행을 2번 해서 기록한 2개의 숫자의 평균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건 첫 번째 시행에서 기록한 수 x1이라고 하자. 두 번째 시행에서 기록한 수 x2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2한 거. 이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표본 평균 x바구나. 근데 그것이 2가 되란 뜻은 결국 나보고 첫 번째 기록한 수랑 두 번째 기록한 수가 합쳐서 얼마가 되기를? 4가 되기를 바라는 거구나. 왜냐면 px바가 2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한 번 시행을 했을 때 2개의 숫자의 차이가 바로 x1이야. 맞니? 그러면 일단 A 주머니에는 1, 2, 3이 있었고 B 주머니에는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먼저 이걸 생각해보는 거야. 네가 뭔가 이 직거래 한 번 했을 때 기록한 숫자 뭐 될 수 있을까? 1 있을 수 있겠다. 또 아니야. 지금 2개 중에 평균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요거 하나를 생각할 거야. 시행을 한 번 했어. 어떤 시행하는 거야? 주사위 일단 던져요. 만약에 3분의 1의 확률이 뜨면 이제 A에서 꺼낼 권리가 생기는 거고, 3분의 2의 확률이 뜨면 B에서 꺼낼 권리가 생겨. 요 시행 통틀어서 네가 뽑은 2개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게 숫자 뭐가 있냐? 내가 만약에 1, 2를 뽑으면 차이가 얼마인 거야? 1인 거고, 2, 3 뽑으면 또 똑같이 1이겠네. 그런 식으로 차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야. 2도 되고 3도 있지 않나? 그치? 3도 있을 거야. 즉 지금 x바라고 하는, x바가 아니지, 차이, x, 이게 차이예요. 두 수의 차가 될 수 있는 값이 0도 있었고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0은 있을 수 없다. 1과 2와 3이 있다. 이런 상태. 이런 확률 분포표를 먼저 구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probability x equal 1. 이게 무슨 말이야? 한글로 해석해봐. 뭐 뽑았어. 차이가 얼마일 확률? 차이가 1일 확률. 그거는 당연히 초록색 쪽으로 진입해서 차이가 1일 수도 있고 핑크색 쪽으로 진입해서 차이가 1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다 감안해줘야 돼. 만약에 네가 3분의 1의 확률로 A에서 꺼낼 권리를 지녔다고 치면 3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그 중에 차이가 1 나는 거 몇 개 있니? 2개 있으니까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만약에 네가 3분의 2의 확률로 이쪽에서 뽑을 수 있는 멀티버스로 진입을 했다고 하면 총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차이가 1 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나? 3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니까 9분의 2. 여기 6이랑 2를 약분해서 3 만들자. 그럼 3, 3, 3이니까 9분의 3. 즉 차이가 1 날 확률은 9분의 5인 거다. 자, 그 다음 probability of x equal 2.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2가 될 확률이 얼마냐 이거야. 그럼 똑같이 3분의 1의 확률로 이쪽 멀티버스로 진입을 하면 3C2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 차이가 2겠네. 그 다음 3분의 2의 확률로 핑크색 멀티버스로 진입을 하면 4C2 중에 차이가 2 나는 건 1, 3, 2, 4 두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먼저 계산해 보시면 이번에도 이쪽은 9분의 얘도 6을 2로 약분하자. 3, 3하고 2라서 9분의 2다. 그래서 9분의 3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probability of x equal 3이라고 하는 건 초록색 멀티버스에선 차이가 3이 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붉은색으로 진입을 하고 4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1하고 4 딱 한 세트밖에 없겠네. 를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9분의 1이다 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요런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짓을 똑같이 몇 번 반복하겠다는 거야? 2번 반복하겠다는 거지. 내가 x1과 x2라고 구분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방금 시행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행을 할 때나 두 번째 시행을 할 때나 확률 분포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어. 그냥 이거 똑같은 거 2번 할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x1 더하기 x2가 4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처음에 1이고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일 수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일 수 있겠지. 여기가 4고 여기가 0일 수는 왜 없는 거야? x가 4나 0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가능한 건 이 세 조합밖에 없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쉴게요. 자, 그러면 x1이 1일 확률 x1과 2에 연연하지만 어차피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확률 분포 얘를 따르는 거니까. 자, 처음에 1 나올 확률은 얼마야? 3일 확률. 오케이. 요거는 9분의 3 곱하기 9분의 3. 얘는 거꾸로 9분의 1 곱하기 9분의 5가 되면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x바가 1 확률은 81분의 5, 5, 9니까 19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는 기호 연습이지 통계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확률 문제만 푼 거야. 기호 연습. x바가 2라는 게 무슨 말이냐? x바라는 것을 2번의 평균이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아, 그러면 x1 2번 한 거에 반띵이 2구나. 그 말은 2번 한 거에 합이 4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한 번 할 때는 일단 확률이 어떻게 될 건지 모르잖아. 찾아본 거야. 아, 그래서 한 번 할 때 1이나 2나 3이 될 수 있어가지고 확률이 이렇구나. 그러면 2번 해가지고 그 네가 기록한 메모지의 합이 4가 되려면 1, 3 기록하거나 2, 2 기록하거나 3 하나 기록해야 되니까 확률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그냥 확률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x바라고 하는 기호가 처음 등장했으니까 먼저 기호를 연습하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아직까지도 이제 용어에 대한 익숙해짐을 위한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공들 각각에는 숫자 1, 2, 3, 4 중 하나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할 건데 4번 반복하여 확인한 4개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확률 변수 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일단 가조건을 보면 probability of x equal 4는 하고 맨 끝에 보면 8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probability of x equal 16이 16 보내주면 16 곱하기 81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주머니에는 공이 1, 2, 3, 4가 합쳐서 몇 개 있대?
합쳐서 12개. 그러면 1이 몇 개 있는데가 12분의 얼마 확률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2가 몇 개 있는데를 12로 나눠주면 내가 한 번 뽑았을 때 2, 그리고 3, 4가 나올 확률이 될 거야. 문제에서 무엇을 x로 정의했는지를 꼭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x는 4개의 뭐래요? 4개의 합이래. 머리를 잘 굴려야 돼. 그 말은 4개의 합이 4다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자. 네가 똑같은 뭐 뽑고 넣고 복원 추출이에요. 계속 확률은 안 바뀝니다. 4번 할 건데 합이 4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치? 1이 4번 나왔다. 그럼 확률이 바뀌지 않을 거니까 똑같은 거에 4제곱이 되겠지. 그걸 했더니 81분의 1이야. 이건 몇 분의 1의 4제곱이야? 3분의 1. 즉, 한 번 뽑았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뜻이겠네. 그러니까 1은 총 4개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 x 이퀄 16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4개의 합이 16인데 가능한 건 뭐밖에 없냐? 4444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뽑았을 때 4가 나올 확률이 얼마여야 4제곱 했을 때 16 곱하기 81분의 1이 되냐? 2의 4제곱이고 3의 4제곱이야. 6분의 1이어야 되니까 2개. 12개 중에 2개가 있겠구나. 그리고 아직은 2랑 3을 모르는 상태야.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복습. 공식 복습할게요. 자, 문제에서 모 평균 가구 표본 머시기들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 모집단을 x라고 하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자, 이거 한글로 읽어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다고? 모평균이니까 m이라고 써도 괜찮고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 다음 이거 한글로 읽어보세요.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중얼중얼 거리면서 해보세요. 이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텐데 얘는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던 걸 지금은 vx라고 쓴 것뿐이야를 뭘로 나누면 되고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면 되고 한 번 더 반복을 위해서 이거 한글로 뭐라고 읽는다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때려주면 되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x 이렇게 나온 공식들이 있었어. 자, 근데 조심할 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x가 뭐로 정의되어 있어요? 합으로 정의되어 있지. 우리 뭐 합에 대한 공식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뭐밖에 안 배웠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공식들만 배웠단 말이야. 즉, 요 리마인드에서 쓴 요 x랑 요 x랑 같은 의미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배운 평균으로 만들려면 내가 요거를 나누기 뭐 해줘야 돼? 상황을 봐. 4개의 합이야. 평균. 그치? 4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4분의 x라는 녀석을 내가 x바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표본 평균이 된다라는 거지. 맥락이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테스트에서도 봤고 또는 이산확률 분포, 이항분포 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것 중 이항분포의 정의가 뭐니? 라고 하면서 독립시행의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예요 라고 하면서 성공 횟수가 x인지 아닌지를 꼭 봐라. 그래서 아까 그 좌표 움직이는 문제에서도 x라는 게 거리였다. 그럼 그건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르는 성공 횟수가 필요한데 문제 없으니 내가 y라고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문제에 표본 평균이 없어.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 조건을 쓰려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expectation of x가 9래. 이게 모평균이 9란 뜻인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4개의 합의 평균이 9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배웠어. 그래서 배운 거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얘를 도입해서 아, 그 말은 x라는 것은 몇 배의 x바니까
4배의 x바니까 그것이 9란 뜻이고, 그럼 당연히 2의 x바가 9란 뜻이네. 미안, 4분의 9란 뜻이네. 자, 근데 내가 어떤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거냐면 이 x바는 뭐랑 같아요? 모평균. 근데 모평균인데 방금은 이렇게 썼거든?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아니라고. 지금 이 x는 합의에 그럼 모 집단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여기 일부러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모 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가 안 잡혀 있어. 그래서 굳이 한글로 그냥 모평균이랑 같아 라고 해도 괜찮고, 만약에 굳이 기호로 쓰고 싶다면 한 번 뽑았을 때 나오는 공의 수를 y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여주면 이게 모평균 expectation of y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굳이 이렇게 기호를 안 써도 되긴 합니다만 모평균이라고 한글로만 인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A, B라고 해서 모평균을 구해볼게. 모평균은 12분의 4 더하기 2A 플러스 3B 플러스 8이겠지. 근데 그것이 4분의 9다라고 알고 있는 거네. 그래서 A, B를 빨리 걸어갈 겁니다. 자, 얘 12분의로 통분하면 3배 해야 되니까 27. 27인데 4랑 8 빼내니까 1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당연히 모집단에서 확률의 총합은 얼마니까? 1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6이어야 되겠다. 를 연립하면 A랑 B가 나올 거다. 대충 2배하고 빼면 B부터 나올 것 같네. 둘 다 3, 3이긴 했구나. 자, 이제 내가 뭘 알아내냐면 모집단의 분포를 알아낸 거야. 그리고 X바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구한 4개 합에 나누기 4를 하면서 이제 표본 평균들도 알게 된 거고, 모집단을 다 알게 됐으니까 이쪽 이야기 EX, 모분산, 모평균, 모분산 등을 다 알게 됐으니까 이런 공식을 활용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알 수 있고 표본 평균의 분산도 알 수 있고 그렇게 됐다 이거지. 자, 그래서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VX야. 자, 질문. 이 VX는 표본 평균의 분산처럼 우리가 기존에 배운 공식에 해당하는 녀석인가요? 아니야. 그냥 4개 합의 분산이래. 근데 우린 4개 합의 분산이 뭔지 같은 거 안 배웠어요. 우린 오로지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공식밖에 안 배웠어. 그러니까 식을 바꿔치기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 항만 하면 4X바였겠지. 분산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오더라? 16V의 X바겠지. 근데 16까지는 그대로 쓰고 내가 이건 이제 한글로 배운 거야. 무엇의 무엇이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 그것은 무엇을 뭘로 나누면 된다?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 4로 나누면 된다. 물론 이렇게 모분산이라고 한글로 쓰기가 싫으시면 우리가 방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y라고 새로 잡아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vy라고. 근데 뭐 문제 풀 때는 꼭 vy라고 쓸 필요 없고 모분산하고 생각해두면 됐었지.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4배의 모분산을 하고 싶은 거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모분산만 따로 구하러 가면 되겠네. 자, y란 녀석의 확률 분포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있냐면 모평균. 모평균이 얼마라는 걸 알아. 모평균이 4분의 9라는 걸 알아. 왜냐면 표본 평균이야 모평균이야 똑같으니까. 자, 그것에 대하여 분산을 구하고 싶어. 이번에는 정의대로 할래? 아니면 계산식으로 할래? 계산식으로 해봐야겠다. 자, 그래서 VY는 기호로 쓸게요, 이제는.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자, 제평평제니까 12분의 해놓고 바로바로 가면 될 듯. 1의 제곱 곱하기 4는 4. 그 다음은 12. 그 다음은 27 아니야?
27. 그 다음에 32. 오케이. 거기에서 EY, 모평균. 모평균은 4분의 9의 제곱인 16분의 81을 빼겠습니다. 제평, 평균의 제곱. 자, 그래서 이쪽 12분의 먼저 계산하자. 뭔가 16, 43, 75, 12분의 75에서 16분의 81을 빼자. 3 정도로 먼저 약분. 3 정도로 먼저 약분. 4배 하면 되겠다. 16분의 19. 이게 답이 아니고 뭐야? 모분산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건 4배의 모분산이구나 해가지고 4분의 19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용어를 헷갈리지 않게끔 이것저것 잘 보셔야 됩니다. 요 2번 문제는 고3 기준 4점짜리. 근데 그렇다고 킬러까지는 아니고. 근데 헷갈려서 그렇지, 처음이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공식만 정확하게, 용어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한글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항분포에서 뭐야 성공 횟수에 확률 변수가 없는데 이상하네 라는 어색함을 느낄 수 있으려면 자꾸 입으로 떠들어대고. 독립시행 확률 같은 데서도 그지. 뭐야 40 컨비네이션 R 곱하기 3분의 1의 R승 이러면 뭐야 뒤에 뭔가에 40 빼기 R승이 없는데 뭐가 숨어있지? 와 같은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야부리를 자꾸 털어봐야 돼. 자, 그 다음 3번. 다음은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x바 플러스 vx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4개 평균 x바래 가질 수 있는 값이 2분의 1과 1과 2분의 3이래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들은 A는 그냥 단순히 구하자. 16분의 1로 다 통분해보면 가운데가 먼저 16분의 6, 오른쪽에 있는 게 16분의 9니까 A는 자연스레 일단 얼마야? 16분의 1.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expectation of x바. 이건 어렵지 않아. 그냥 나한테 x바의 분포 줬으니까 걔 평균 구하래. 그냥 하면 돼.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입니다. 이건 2분의 덕분에 32분의로 쓰는 게 낫겠다. 32분의 1 플러스 12 플러스 27 이렇게 나오겠네. 4분의 5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 다음 Vx의 값을 구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Vx는 한글로 하면 이거 뭐예요? 모분산.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 x바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내가 리마인드 해야 될 공식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Vx바. 이거 한글로 뭐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뭐로 나누면 된다? 표본의 크기.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얼마래? 4니까 나누기 얼마? 4 하면 되고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하대. 그럼 내가 Vx바를 구하면 되는 거네. 근데 지금 나에게 x바의 분포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Vx바는 평소 하던 대로 데피니션대로 하거나 재평평제로 하거나 한대. 평균이 지금 4분의 5고 변수들이 저렇게 2분의 1, 2분의 3이야. 계산식 할래? 뭐 할래? 계산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제곱의 평균 2x바의 스퀘어 마이너스 2x바 전체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할 거니까 64분의 정도로 통분해놓고 한 방에 쓰자. 자, 2분의 1 제곱하고 확률이랑 곱하면 64분의 1. 1 제곱하고 16분의 6과 곱하면 64분의 24. 4분의 9 한 다음에 곱하면 81. 거기에서 방금 위에서 구해놨던 4분의 5라는 평균의 제곱을 뺄 겁니다. 그러면 64분의로 통분하여 계산하면 되겠다. 64분의. 앞에 거는 25 더하니까 106. 거기서
뒤에 것도 64분을 한 방에 통분하자. 100. 16분의 25의 4배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얼마가 나올 거냐면 64분의 6이 나올 겁니다. 뭐 약분 때려주면 32분의 3이겠지. 를 구해놓고 그래서 vx라고 하는 것은 4배의 v의 x반에 그러니까 4배 해주시면 8분의 3이 되겠네. 마무리는 2를 더하랍니다. 4분의 5와 8분의 3을 더하면 8분의 13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냐?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4번부터 필요한 개념은 요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글로 무엇의 무엇은 무엇과 같다? 모평균과 같다. 그 다음 무엇의 무엇은 무엇을 뭘로 나눈 것 같다? 오케이. 당연히 뭐 시그마야. 루트 씌워주면 될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랐다라고 하면 크기가 n짜리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낸 표본 평균 x바 또한 정규분포로 따를 것이다. 근데 이 자리는 당연히 얘의 뭘 쓰는 자리야? 평균 쓰는 자리야. 근데 얘 평균이 이건데 모평균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m, 가 될 거고 여기에는 무엇의 제곱을 쓰는 자리인데? 표준 편차의 제곱 쓰는 자리인데 x바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정규분포 문제는 똑같이 풀면 돼. 자, 이게 개념이니까요. 문제 읽으면서 나랑 똑같이 표기하면 돼.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는 평균이 45만원, 표준 편차가 8만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구입비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꼭 인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구입비 아니면 돈 아무튼 뭐라도 하나 끄적이세요. 얘가 따른데 뭐 컴마 뭐의 제곱을 그렇지 45,8의 제곱을 따른데 근데 여기서 이미 추출한 16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의 표본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크기가 얼마짜리 표본을 추출하는 거야? 16짜리. 꼭 나처럼 표기하세요. 이렇게 화살표 당기고 여기다가 n = 16 이렇게 크기가 얼마짜리를 뽑았는지 꼭 명시하자. 그리고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하고 새로운 정규분포를 찾아낼 거야. 뭐 콤마 따르겠냐? 45 콤마 따를 거고 표준 편차가 8이야. 근데 n = 16이니까 루트 n으로 나눠주면 얼마? 그치 2니까 2의 제곱. 여기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요거 계산해서 64로 보면 64는 분산이지. 분산을 뭘로 나누면 돼? 크기로 나누면 되니까 4. 근데 4가 분산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생각 하나랑 난 처음부터 루트를 뗀 표준 편차를 볼래? 라는 사람은 표준 편차가 8이고 그거를 루트 뭘로 나눠줘야 돼?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8 나누기 4는 2다 라고 생각하는 방법. 똑같게 제곱을 해놓고 생각하고 할 것이냐 제곱 떼놓고 생각할 것이냐. 64 나누기 16이 4니까 2의 제곱으로 써도 괜찮고 8 나누기 루트 16은 2니까 하고 2를 써도 괜찮고. 자, 요렇게까지 찾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개꿀이에요. 나보고 구하라는 건 그 구입비 평균 x바가 뭐 이상 뭐 이하인 걸 찾으래. 44 이상 47 이하. 여기서부터의 흐름은 정규분포 문제는 똑같아. Z값을 머리로 의미를 생각하자. 44만원, 45만원보다 만원 적어요. 만원은 표준 편차의 2분의 1배입니다. 0.5라고 씁시다. 이쪽은 1이겠죠. 47은 45보다 2만원 높은데 그 2만원은 표준 편차의 1배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서 대답하면 돼. 마이너스 0.15 이상 1.0 이하니까 뭐 더하기 뭐 해줘야 돼? 1.0짜리를 더해야 되니까 0.1915랑 0.3413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맨 끝에가 8로 끝나는 거 2번이겠네. 5328. 오케이? 정규분포 문제, 정규분포 문제. 얘네 둘 더하면 0.5328 맞는데 1915랑 3413이잖아. 1.0 옆에는 3413이지. 이게 마이너스 0.5에서 1이면 그래, 머릿속으로, 그치. 나도 이해가 안 가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Z로, 야, 이런 거를 Z로 바꾸는 건 무슨 화라고? 표준화, 스탠다이즈. 자, 표준화를 하면 가운데가 제로가 잡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컴퓨터한테는 항상 어디부터만 계산시켜놨냐면 0부터 오른쪽 방향만 계산시켜놨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0.5에서부터 1까지다 라는 것은 이 부분이 표에는 없어요. 근데 얘는 0부터 어디까지나 똑같으니까 0.5랑 똑같으니까 여기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1은 또 따로 이렇게 1표 봐야 되고 그래서 0.5랑 1일 때를 더해줘야지. 자, 그러면 5번. 정규분포 50,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그럼 일단 모집단을 따르는 확률 변수가 문제에 있나요? 모집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문제에 세팅이 돼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냥 대충 X라고 하지 뭐. 왜냐면 X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X가 정규분포 50,8의 제곱을 따른다. 인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 땡기고 몇 개 뽑았대? 몇 개 추출했다? 16. 아, 그러면 n equal 16으로 만들어낸 표본 평균 X바 라고 해놓고 공식 바로 때리면 돼. 얘는 뭐 컴마 뭐로 따를까? 오케이, 50,2의 제곱을 따를 거고. 그 다음 y라는 것도 없어요. y바가 있고 y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y라고 하자. y는 정규분포 뭐 컴마 뭐로 따르냐면 75,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대. 근데 얘는 몇 명을 뽑았대? 25명을 뽑았대. 그래서 y의 바는 정규분포 75, 뭐의 제곱을 따를까? 그렇지. 5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거다. 자, 근데 나에게 뭘 줬냐면 X바라는 친구가 53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Y바가 69 이하일 확률 이게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규분포 이야기야. 지금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 50,2의 제곱과 Y바가 따르는 정규분포 75,5분의 시그마의 제곱 표준편차가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지. 뭐 모르지만 달라. 그 말은 그림의 높낮이가 다른 거지. 그림의 모양이 다른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대충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둘 다 상용로그처럼 하나로 통일하자. 그게 표준화였던 거지. 그래서 얘부터 얘는 다 밝혀져 있으니까 얘는 Z로 바꿔주시면 53은 50보다 3은 2의 1.5배. 여기는 잠깐 그대로.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지금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있는데 아가리 방향을 잘 봐야 돼. 요게 1.5 이하래.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아직
바꿔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뭔가보다 작다니까 뭔가 왼쪽 방향이야. 그걸 더했더니 1, 즉 요거 넓이가 전체가 다 색칠돼야 돼. 그러면 얘는 Z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아니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의미대로 생각하면 네가 Z값이 마이너스 1.5여야 하는구나. 그 말은 69라는 것이 얘의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1.5배 더 작은 값이라는 뜻이구나. 그럼 실제로 75랑 69 비교해서 69는 75보다 얼마 작은 거예요? 6만큼 작은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는 양쪽에서 다 뺄게요. 6은 표준 편차 5분의 시그마라는 것에 몇 점 몇 배였구나? 2분의 3배였구나. 로 시그마를 구하실 수 있겠죠. 5 넘어가니까 30. 그것을 1.5로 나누자. 얼마냐? 시그마는 20이네요. Z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 그거 안 하면 막 5분의 시그마 분의 69 빼기 75 막 이런 바보 같은 분수식을. 자, 그래서 시그마가 20이다라는 걸 밝혔으니까 이제 Y바의 분포 똑바로 알았으니까 제대로 써줘야 75,4의 제곱이었구만. 해놓고 마무리는 개꿀. Y바가 70일 이상 하래. 밝혔잖아. 75,4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71점은 평균 75보다 얼마나 작은 거야? 4 작은 건데 그것은 표준 편차의 1배.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이상이니까 머릿속으로 그림 잘 그려놓고 바로 대답하세요. 정답 뭡니까? 그렇지. 절반 0.5까지 더해서 8413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난이도는 1, 2번 쪽 이야기가 지금 요 3, 4, 5번보다 훨씬 쉬운 거야. 왜냐면 4, 5번 쪽 이런 정규분포로 마무리되는 문제는 딱 기억해야 될 게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오히려 1, 2번처럼 통계 기호의 탈을 쓰긴 했지만 확률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X가 뭐 표본 평균이 변수로 잡혀있나 안 잡혀있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렵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이제 흐름 탔으면 쉬워요. 이제 그냥 공식 이용해가지고 정규분포로 바꿔. 그 다음에 계산하면 돼. 보자.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들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을 X, 지역 B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Y라고 하자. 가족권 X, Y는 각각 평균이 220과 240이다. 오케이. 그러면 쓰자. X는 일단 물결 정규분포 220, 아직 표준 편차 모르니까 잠깐 비워두고요. Y라는 친구는 정규분포 240, 모르겠다. 비워두고요. 나조건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의 1.5배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X를 그냥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Y는 1.5 시그마겠지 뭐. 2분의 3이라고 쓸까? 1.5로 써야겠다. 1.5 시그마의 제곱. 이런 상태네. 마저 읽어볼게요. 지역 A에 살고 있는 성인 중 이미 추출한 N명의 1인 하루 물 사용량의 표본 평균을 X바. 오케이. 그럼 여기서 X에서 이렇게 당겨서 크기가 N. 그치. N 이퀄 N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아까는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N 이퀄 16 이렇게 쓸 건데 이번엔 그냥 N이라고만 쓸게. 아니면 크기가 N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자, 그게 X바래요. 그러면 미리 해놓자.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는 뭐, 220, 루트 N 분의 시그마 전체 제곱이라는 걸 따를 거고. 지역 B, 즉 Y에서는 크기 얼마로 뽑겠대? 9N으로 뽑겠다라고 했으니까 Y바라는 친구는 정규분포 240, 뭐를 따를 거냐면 루트 9N 분의 1.5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걸 따를 겁니다. 당연히 약분 해놔도 괜찮아요. 이거 약분 미리 좀 해두면 루트 9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1.5랑 약분을 하면 2 루트 N 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
당연히 바꿔놔야 계산이 편하겠지. 자, 이제 문제를 마저 읽어봤더니 P의 X바가 215 이하다가 0.1587이래. 자, 그럼 머릿속으로 바로 나와야 돼. 뭔가보다 이하다의 확률이 0.5보다 작은 0.1587이잖아. 그 말은 요 그림에서 215가 이렇게 평균보다는 왼쪽이고 이쪽 부분이 0.1583이다, 1587이다. 그러니까 우린 즉시 여기가 얼마냐를 구해내야 되겠지. 얼만 거야? 3413. 문제를 여러 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 다 보일 거예요. 아, 그 말은 0.3413에 해당하는 Z값이 얼마야? 1이야. 물론 마이너스 1이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우린 의미대로 해석할 거니까 215라는 게 220보다 5 작은 건데 그 5라는 게 표준 편차의 몇 배어치구나. 한 배어치구나. 그래서 5라는 그 차이가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의 한 배어치구나. 이게 Z의 의미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나보고 바로 구하라는 것은 Y바가 235 이상이래. 자, 그럼 얘도 생각해보자. Y바의 평균이 얼마야? 240. 근데 235보다 오른쪽을 찾아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만큼과 0.5가 있겠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235라는 것은 평균보다 얼마나 작은 거니? 를 생각해보면 5만큼 작은 거지. 근데 그 5라는 차이는 표준 편차 2 루트 n 분의 시그마의 몇 배어치 큰 겁니까? 이게 바로 Z예요. 2배어치 큰 거네. 라는 것은 여기 있던 235는 Z로 바꾸면 당연히 의미상 부호를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2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표에 있는 2와 0.5를 감안해서 정답은 0.9772로 내보내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뭐 보자마자 x 물결, 정규 분포, m, 시그마 스퀘어 일단 적어놓고 여기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재. 오케이. n 이퀄 9 메모해놓고 x바 물결 m, 바로 갈게 3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그 다음 가족건 읽어보면 그냥 정규 분포 문제인 것 같은데 천천히 보면 x가 10 이상보다는 10 뭐 이렇게 돼 있어. 가족건이 나에게 주고 싶은 건 뭐야? 평균의 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인 거지.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 x가 10 이상일 확률이 x가 16 이하 1 확률보다 더 작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대충 살펴보면 돼요. 뭐 10이 왼쪽에 있다고 치면 10이 대충 요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걔보다 크다인 확률이 얘보단 작대. 그럼 16 이하다라는 게 더 이쪽에 키가 낮은 곳에 있으면 되지. 그래야 16 이하가 더 넓겠지. 근데 그 말은 10하고 16이 뭔가 가운데 기준 살짝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그 말은 10과 16의 가운데 있는 숫자인 누구도 13이 가운데보다 살짝 이렇게 쳐져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 말로부터 알 수 있는 건 평균 m은 13보다 더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이해되냐?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부등식. x가 16 이하의 확률은 이번에는 8 이상인 것보다는 좀 작아달래요. 그러면 16 이하 요 핑크보다 뭔가보다 크다가 더 커야 되니까 8이 더 키가 낮아야 돼. 그 말은 8하고 16을 봤을 땐 살짝 16이 더 키가 크니까 살짝 어느 쪽으로 쏠려 있다?
가운데보다는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8과 16의 가운데인 누구도 12도 가운데보단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M은 그래도 12보다는 커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M값은 문제에서 박스 밑에 정수라고 했으므로 12 또는 13 양자택일이야.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나조건. 나조건은 뭐냐면 probability of x가 20 이상 이 x바가 10 이하다 보다 작대. 근데 x라는 확률 변수랑 x바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 편차가 같아요? 당연히 달라요. 그 말은 얘네들을 비교했던 것처럼 하나의 그림에서 뭐 대충 이쪽에 치우쳐 있겠네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통일을 해줘야 돼. 그게 당연히 Z가 되겠죠. 맞냐? 근데 이제 그러면 얘를 Z로 바꾸는 과정 잠깐만 예상해보자. 얘를 Z로 바꾸는 과정 시그마 분의 20 빼기 시그마. 여기는 3분의 시그마 분의 10 빼기 M. 뭔가 분수도 많고 좀 더럽네. 좀 귀찮다. 또 나에게 주어진 전부 뭐가 있지? 해보면 이제 박스 밑에 probability of x 바가 15 이상 인 것이 0.1587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부터 하는 게 더 나을까? 지금 평균은 12 또는 13이야. 당연히 케이스 분류로 두 가지로 하면 돼. 그치? 이쪽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0.1587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깥인데 0.1587? 그럼 즉시 환산해서 내 머릿속에 숫자 뭐가 보여야 돼? 3413이 보여야 되고 그것은 뭐 이번엔 표가 아니라 말로 줬지만 Z값이 얼마라는 뜻이니까 Z 점수가 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이쪽부터 먼저 할 거야. 만약에 M이 12라고 하자. 그러면 Z점수는 언제나 1이에요.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이야? 15점이라는 것이 평균보다 표준 편차의 몇 배 큰 거다? 1배 큰 거다. 근데 M을 12라고 두면 당연히 15는 12보다 얼마 큰 거야? 3 큰 거지. 15점은 12점보단 3 큰 거야. 근데 그것이 표준 편차 3분의 시그마의 1배 더 큰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시그마가 9로 잡히면 되는 거구나. 근데 M이 13일 수도 있으니까 13일 때도 해보자. 만약에 M이 13이면 15라는 점수는 평균 13점보다 얼마 더 큰 거야? 2배가 아니라 2점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2점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 편차 3분의 시그마의 1배인 거네. 그래요. 이 케이스는 시그마가 6이 된다는 뜻이군요. 오케이. 그러면 훨씬 쉽겠다. 이제 얘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러 가면 되겠네. 자, probability of x가 20 이상은 이제는 m이 12고요. 이 케이스는 시그마가 9입니다. x는 요걸 따릅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Z점수로 바꿔보면 자, 20점은 평균보다 얼마 커요? 8 커요. 근데 8은 표준 편차 9의 몇 배입니까? 9분의 8배입니다. 그 다음 얘를 볼 때 조심해야 돼. 얘는 X바니까 2분포를 봐야 돼. 자, 그래서 X바라고 하는 것이 12하인 확률은 자, 10점은 평균보다 얼마 낮습니까? 2점이 낮아요. 근데 그 2점은 표준 편차 얼마? 3 대입하자. 3의 몇 배입니까? 3분의 2배네. 작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비교를 해보자. 뭐 암산 될 것 같은데 얘는 9분의로 통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6이네.
그러면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6 9분의 8 바깥에 와 마이너스 9분의 6 바깥에 왼쪽 오른쪽 누가 더 커요? 왼쪽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소하네. 그럼 이쪽이 더 커야 돼. 맞나? 맞네. 반면 이쪽으로 가보자. 얘는 probability of x가 20 이상을 또 z점수로 바꿔볼게요. 평균 근데 13입니다. 자, 그래서 20점은 평균 13보다 얼마나 커요? 7점. 7점 높은 것은 표준 편차의 몇 분의 몇 배입니까? 6분의 7배입니다. 그 다음 x바가 12하일 확률. 평균 13보다 몇 점 낮습니까? 3점 낮습니다. 그 3점이라고 하는 건 표준 편차 얼마에? 2에 몇 배입니까? 1.5배, 2분의 3배겠네요. 근데 작다니까 마이너스고 아가리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쪽이 어떤지 봅시다.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의 6분의 9니까 더 멀리 마이너스 1.5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키가 높은 곳에 6.7이 있어. 6분의 7이 있어. 바깥에. 누가 큰 거야? 6분의 7 쪽이 커버려. 그러면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에 모순이네. 그래서 m equal 12가 나오면 되겠다. 시그마는 9였으니까 정답은 2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9인 정규 분포. 오케이, 바로 두께. 무게라는 걸 일단 내가 x라고 두자. 뭘 x로 둘지는 꼭 항상 표시하시고 정규 분포 150,9의 제곱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중에서 임의로 n개를 택하여 하나의 세트 상품을 만들 때 세트 상품 한 개에 속한 n개의 과자의 무게의 평균이 145 이하면 그거는 불량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트 상품 중에서 임의로 택한 세트 상품 한 개가 불량품일 확률이 0.07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일단 평균이니까 크기를 n으로 추출을 하면 표본 평균 x바는 뭐를 따를 거냐면 정규 분포 150, 뭐의 제곱? 루트 n분의 9의 제곱을 따르겠지. 근데 문장을 그대로 잘 읽어보자. 그런데 그런 평균 무게 x바가 뭐보다 작은 게 불량이라고? 145보다 작은 게 불량인데 이게 지금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지. 그게 얼마 이하가 돼달라고? 그렇지. 이게 0.07 이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 말은 이것도 의미대로 바로 생각을 해볼게. 뭔가 x바라고 하는 것이 평균이 150이니까 145보다 이하 1 확률, 요 정도에 이제 145가 있다고 치면 여기보다 이하일 확률, 그게 0.07보다 작아달래. 그럼 일단 0.07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나를 보면 문제 적당한 숫자 1.5가 있네, 그지? 그러면 만약에 요 145가 z점수로 바꿨을 때 정확하게 마이너스 1.5가 된다면 그때가 딱 0.07이지. 근데 0.07보다 더 작아달라는 뜻은 얘가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0.07인 마이너스 1.5보다 z점수가 더 뭐 해줘야 돼? 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맞냐? 그 말은 지금 평균과
145. 나는 몇 점 더, 몇 그램 더 가벼운 거예요. 5g 가벼운 거지. 부호를 떼고 의미로 생각할게. 이 5g 차이라는 것이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9보다 1.5배보다 더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냐면 z가 마이너스 1점보다 작다는 것은 절대값을 치면 큰 거니까. 우린 부호를 떼고 의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5g 차이 나는 것이 1.5보다 더 많은 차이였으면 좋겠다. 이해되지? 물론 최소값을 구하시오니까 부등급은 잘 모르고 등호로 해도 답은 나오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루트 n은 이상이다. 5분의 9 곱하기 1.5는 2분의 3. 약분할 게 없네. 그냥 제곱해야겠다. n은 아니다. 2.7이네. 2.7 제곱하면 되겠다. 27의 제곱이 얼마냐? 72.9인가? 7.29인가? 7.29겠다. 그러면 걔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값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Z의 의미를 이해를 하면 막 부등식을 열심히 쓸 필요 없이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